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편 예비후보 강병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됐습니다. 이 엄동설원에 우리 소중하신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우리 하남시 강성상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김상호 전 시장님, 이교범 시장님, 그리고 민주당의 항상 중심 역할을 해오신 우리 홍강욱 고문님,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고문단장 맡고 있는 이해상 고문님, 한국기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매서운 추위야 떨었기 때문에 봄에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날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걸 보니 제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동지 여러분, 한결같이 시민과 민주당 곁을 지켜온 저 강병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랑스러운 하남 시민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산산이 부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눈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촛불이 곳곳에서 빛나는 국민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검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 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괴로운 사회로 변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엄중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능과 폭정, 독재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 다수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피와 눈물로 만든 권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검찰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권리와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야당 대표를 376차례나 압수수색하며 탄압하였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라며 투쟁을 들먹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검열과 형사고발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삼권 분립도 없습니다. 수시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며 행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산산이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민생이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살인적인 고물가와 눈덩이처럼 오른 가계대출 이자로 생활이 힘들 지경입니다. 자영업자 연체가 연체율은 매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109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18위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절규가 곳곳에서 들리는데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 미래 투자를 외쳤지만 안으로는 민생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미래 투자는 더 공허한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고 강조해놓고 97년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절반 가까이 삭감하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말한 민생 안전과 미래 투자입니까?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참사와 재난, 무차별 폭력 범위 속에 국민은 두렵습니다. 국가를 지키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영예로 뿌려지는 오염수가 어떻게 돌아올지 공포감도 듭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절규를 괴담으로 매도하고 겁박합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이 국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다시금 국가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역사적인 세 차례 남북 정상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정권을 잡자마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이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과의 모든 대화 통로가 단절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군력 얘기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능멸과 폄하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난맥과 오판으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역대급 참패로 그 초라한 실상이 마침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검사들만 살판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부자들만 살찌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로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을 평생 지켜온 저 강병덕이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확실히 이루어내서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평화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하남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신 성장과 빛나는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남시의 성장이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남 시민의 관심과 참여,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남을 스포츠 메가시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 강병덕은 다이나믹 하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쿄동 규모의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야구장과 10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축구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비시즌에는 공연장으로 탈바꿈하여 K컬처와 국제 스포츠 중추가 될 것입니다. 시설이 더 갖춰지면 한 번 더 88 올림픽 이후 올림픽 개최도 대한민국에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포츠를 통해 하남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원트램 순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이 연계되면 사람도 연결됩니다. 의뢰에서 끊어진 트램을 원도심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지만 트램이 순환하면 모든 가족이 단절 없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트램으로 도시를 하나로 연결해 같이 사는 도시, 단절 없는 도시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국민의 언어로 국민의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일상으로 내려와 행복을 이끌어낸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남 시민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꿈꾸면 강병덕이 실현하겠습니다. 시민부터 국민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강병덕 예비 후보와 언론인 여러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 후보의 출마 각오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연기 이용호 기자입니다. 지금 첫째 공약으로 스포츠 메가시티 말씀 주셨는데요. 네. 혹시 축구장, 야구장, 혹시 프로구단도 염두에 둔 공약인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위치가 어디인지. 네. 그 세 번째, 여기 보면은 공연장 형태인데 이게 현재 하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피어하고 네.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되시면은 시의회 스피어 추진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하남의 미래 먹거리로 저는 이번에 스포츠 메가시티 하남을 만들겠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창안을 하게 된 것도 저희 아들이 하남 시민인데 여기가 토백인데 팬이 삼성이에요. 이승엽이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라고 지금도 삼성 팬인데 이 친구들이 대구를 내려갈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음식점 다 서치하고 관광지 다 서치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경기를 보러 오더라고요. 하남에서 5만 야구 동구장이 있다면 당연히 프로구단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서울에 LG하고 두산이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남에 이런 구단이 있다면 서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하남이 아마 야구장하고 이 축구장이 이렇게 건립되는 스포츠 메가시티로 가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남의 미래의 먹거리는 이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장소 물어보셨는데요. 장소는 사실 하남에 제가 이제 이거는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 지금 이현재 의원이 미사섬을 풀어서 K컬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만일에 미사섬을 규제를 다 풀 수 있다면 그 옆에 같이 미사섬에 정말 5만 동구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환상이 될 것입니다. 그거 염두에 하나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초이 간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이 간북이 그동안 개발이 안 되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120만 평 중에 한 3, 40만 평을 우리 스포츠 메가시티를 만들고 배우도시로 만든다라고 하면 서울하고 근접권도 좋고 그리고 또 관련 사업들도 유치가 되면 하남시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관을 하게 된 게 사실 잠시 종합운동장이요. 88, 86 아시안게임 올림픽 유치하냐고 만들어놨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노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대체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큰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새로 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계속 내부 수리만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남하고 아마 구리 정도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주셨던 이현재 의원 공약하고 백작 그건 아니고요. 이현재 의원은 이현재 의원대로 공약을 추진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저대로 가는데 나중에는 시민들이 과연 두 개가 필요하겠냐라고 한다라고 할 때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은
이현재 의원의 공약을 무시하고 제가 이거 가겠다라는 차원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 시장이 이현재 시장님, 네. 이현재 시장님, 이거는 공약 이현재 시장님. 네. 날이 추우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아, 네. 네. 또 다른 분. 네. 공개일보 운동실이었고 요즘 서울 메가시티 메가시티와